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여수산단 여천 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현장에서 사고 상황을 파악한 뒤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경영자의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여천 NCC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난 11일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 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지역 고용시장도 2년 연속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올해 채용 일정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움츠렸던 채용 시장이 올해는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지역 청년들의 기대가 큽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소형 SUV 캐스퍼 양산에 들어간 광주 글로벌모터스. 지금까지 550명을 고용한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올해도 연초부터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연간 생산량을 기존 4만 2천 대에서 5만 대로 늘리기 위한 추가 채용으로 지난 8일 기술직 85명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도 채용 일정과 규모를 내놓고 있지만 채용 인원은 대부분 줄었습니다. 지난해 1,047명을 채용한 한전은 올해는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84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 인원은 200명 넘게 줄었지만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은 147명으로 지난해보다 3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달 중순 공고될 상반기 대졸 공채에선 250명 정도 선발될 예정입니다. 한전 KPS도 지난해 408명에서 올해는 315명으로 신규 채용이 90여 명 줄고 지역 인재는 62명입니다. 한전 KDN은 지난해 114명에서 올해는 55명 늘어난 169명을 채용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도 28명에서 5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 하반기 30명을 채용하고 지난해 310명을 채용했던 한국농어촌공사는 9월 중 채용 공고 예정으로 채용 규모는 미정입니다. 다음 달엔 전력거래소와 22명을 채용할 예정인 사학연금공단이 채용 공고에 나섭니다. 광주 전남 지방공무원은 오는 21일 간호 8급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6월에는 9급 공무원, 10월에는 7급 공무원과 연구사 등의 임용시험이 치러집니다. 전남도와 시군 지자체는 올해 역대 최다인 2,132명을 신규 채용하게 됩니다. 지방 공공기관들의 통합 채용시험도 전남은 상반기 13개 기관 48명 채용을 위해 다음 달 18일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광주는 아직 채용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4월 초 공고를 내고 5월에 채용시험을 치르는 등 꽉 막혔던 지역 채용시장 문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오늘 저녁 6시 기준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2,50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18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등 1,51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목포 요양병원과 나주 요양원, 고흥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99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오는 15일 공식 대선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여수국가산단 여천 NCC 공장 폭발 사고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직접 위로와 사과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어제 열정 열차를 타고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해 더 이상 호남 홀대론이 아닌 호남 발전론을 써내려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여수산단 여천 NCC 폭발 사고 희생자들을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송갑석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이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고 광주 5개구 기초의원들은 옛 전남도청 앞에서 적폐청산 정치보복 발언에 대해 윤석열 후보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화정동 붕괴 사고 피해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는 등 2주 연속 호남을 방문하며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피해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잇따르는 붕괴 사고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광주 화정동 피해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역 정치권과 건설 과정에서 유착관계 등으로 학동, 화정동 사고처럼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희강 전 광주광역시 대변인이 인터뷰집 우뚝 서구 함께 서구를 발간했습니다. 김희강 전 광주광역시 대변인은 13일 오후 2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김 전 대변인이 만난 14명의 소상공인, 공익활동가와의 대담 내용을 엮은 책 우뚝 서구 함께 서구의 저자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저자 사인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어제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문행주 전남도의원은 어제 화순 한이움 스포츠센터에서 본인의 어린 시절 추억과 농민운동가로 지역에 뿌리내리게 된 과정을 담은 땅을 딛고 시대와 세계를 보다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임택 동구청장은 조선대 미술관에서 지방의원과 구청장 재직 동안 지켜본 원도심 동구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현직 구청장의 특별한 여행 안내서 내가 사랑한 광주의 저자 사인회와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병래 남구청장은 광주대 호심관에서 민선 7기 남구청장 취임 이후 남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찾아 진지하게 고민하고 도전해온 과정을 담아낸 열정 그리고 진심 저자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진선기 민주당 국민참여 플랫폼 광주 공동본부장은 동구 울림제에서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사회적 일원으로서 봉사하겠다는 신념과 정치 과정을 담은 희망은 이루어진다 북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더 강한 지방 만들기 위원회가 전라남도당에서 지방이 경쟁력이다 선포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더 강한 지방 만들기 위원회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농어민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과 고향사랑 기부법 등 과감한 농어촌 정책 공약을 약속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과 광주 지역 500여 명의 위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 개발과 홍보 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봄을 부르는 물이라고들 하죠. 광양과 구례 등 남도 곳곳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가뭄 탓에 올해는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로쇠 나무로 가득 찬 광양 백운산. 나무마다 수액을 받는 호스가 연결돼 있습니다. 나무에 세로 구멍을 뚫고 수액을 채취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가 봄의 기운을 가득 담아서 1월 20일부터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공으로 해서 지금 호수를 연결해서 고로쇠 채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도의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채취가 시작됐는데 낮은 기온 탓에 최근에서야 수액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로쇠 수액은 이곳 광양 백운산을 비롯해 장성 백암산과 구례 지리산 등에서 본격 채취되고 있습니다. 다만 백운산 고로쇠의 경우 극심한 가뭄 탓에 지난해 93만 리터에 비해 채취량이 10에서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택배 물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로쇠 수액은 칼륨과 칼슘, 게르마늄 등이 풍부한 봄의 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스를 통해 모아진 수액을 불순물과 세균 제거 작업 등의 여러 정제 작업을 거친 뒤 유통시키면서 품질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라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섬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목포와 여수, 신안 등 6개 시군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관광객을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편의상 개선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섬 지역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안 세계 해태상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강진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 사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첨단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선도할 융복합 연구센터인 의생명 연구지원센터가 전남대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지난 2020년부터 총 사업비 315억 원을 투입해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한 의생명 연구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개연구와 임상연구, 기술 상용화 기반시설 등이 통합된 연구개발 공간에는 대형 국책사업단과 임상시험센터 등 다양한 연구 인프라가 구축됐습니다.